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 모두 연일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이 정도로 급격하게 꺾인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잘 버텼어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 그리고 네이버가 급등을 했죠.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그 활약에 힘입어서 적당히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의 내용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종목이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약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물론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조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쏟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있다고 봐요. 지수 자체가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00선과 2050선 중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지 또 위아래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지수가 반등하면 결국은 수급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물 쪽에서 수급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수가 반등하면은 결국은 어떤 그 청산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한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엄청난 강세로 계속해서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 해외 증시를 따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은 역시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그런 수치보다는 훨씬 약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체감 지수를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당분간 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버틴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을 선별하고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으로 신중함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에 비해서 훨씬 약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은 금요일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이 버티는 그런 흐름이에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전기전자에 집중됐어요. 오늘도 전기전자는 1,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매수 금액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기전자를 더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만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물 수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여기서 단기에 그냥 계속 매도하면서 쭉 밀어버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는 박스권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시장의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수는 조금 버티지만은 내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망으로는 2050선을 곧바로 이탈하면서 쭉 무너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 밤에 정말 미국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내일 시가부터 쭉 밀려버리면은 힘없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정도만 아니라면은 최소한 2050선 이상에서 조금 더 머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측은 이렇지만은 어떤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있으면은
계속 갑자기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대를 위아래로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2100선에 가까워지면 박스권에 조금 더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50선을 이탈해서 회복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현재로서 내일 예상은 다시 2050선을 지키면서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수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맞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